어른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원동력.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고 당신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궁금하신 거? 말씀에 취해서? 착한 학생. 사실 2009년에 내셨던 책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었어요. 해야만 했던 공부에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서 어른의 공부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것은 다른 개념의 일이구나 이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사는 삶을 보면서 공부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끝까지 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를 봤어요. 그래서 한 1년은 의미 없이 이렇게 보내시다가 갑자기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그런 공부의 분야라든지 은퇴하는 사람들한테도 앞으로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를 공부해보면 좋아요. 어렵지 않고 인생에 재미를 줄 거예요.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선생님이 어른의 추천해주시길. 공부.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가끔 책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서점에 가서 얼렁거릴 때만큼 즐거울 때가 없습니다. 서점에서 괜히 이코나 저코나 이게 돌아다니면 요즘은 또 이렇게 앉는 자리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책방이. 네. 그래, 앉아서 이 책 저 책 이제 빼서 보면은 참 아주 그 서점에서 얼렁거릴 때만큼 가슴이 설레고 네. 마치 예인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네. 이게 누가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찾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방을 하는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똑같이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실 때 내가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 또 긍정 심리라는 게 그랬죠. 네. 아주 세계를 풍비했던 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 긍정 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슬퍼할 때도 슬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걸 만날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얼마 전에도 어느 엄마가 이 딸을 안고 아파도 투신 자살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난 죽기 싫어. 나 살려줘.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버렸거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우리 이웃에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연대감도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나한테도 무슨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난 별 생각이 정말 다 들고 그때는 정말 슬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즘 우리가요 슬퍼할 줄 모른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기쁜 즐거움을 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조금은 긍정심리가 하는 그쪽에는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울기도 하고, 예? 또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참 잘하는데 너무 거기에 매이고 있으면은 네.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좀 행복 타령을 하고 있지만 행복 타령을 하면 할수록 이 행복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너무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흡사 돈이 우리가 돈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돈은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는 행복도 행복 이렇게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맛보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로서 네. 오는 게 행복입니다. 네. 행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큰애가 이번에 작년에 고3을 마치고 올해 대학을 갔고
작은 애는 고등학교를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기분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아직 한 3년이 남긴 했지만 아침에 갔다가 얘가 11시나 돼야 들어온다는 거니까 하루 종일 저는 이제 뭘 하나 싶다는 생각이 이제 2월 달 들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아무것도 안 하셨겠어요? 아이만 키우고 집안 살림만 하고 있다가 막상 두려운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많이 도움이 됐고 좀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재택근무 이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뭐 방법이랄까? 어떻게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역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책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하면은 교보문고에서 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으로 내가 뽑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엄청 많이 삽니다. 아. 보통 이제 한 번씩 가면은 보통 한 11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이 머리맡에 재놓거든요. 그러면 그게 궁금한 겁니다. 책을 그냥 안 사잖아요. 저자도 보고, 제목도 보고, 복차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한두 페이지도 읽어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제가 사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게 항상 궁금한 겁니다. 아침에 일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당신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이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이 80년을 추적 연구를 한 겁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는 생활을 잘할까. 이 다른 두 그룹하고 비교를 해서 그 제일 첫째 묻는 질문이 뭐냐, 그 세 그룹에 당신은 아침에 설레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는 게 없으면요, 일어날 것도 없죠. 뭐 일어나면 못 하고 사실은 그렇게 그 자기를 설레게 하는 게 네. 가령 뭐 최근에 친구가 보내준 이 차 맛이 어떨까, 또 쿠키 같은 것도 뭐 어떨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세일에 사놓은 옷도 또 여자들 한번 입어보고 싶잖아요. 일어나서 그것도 이제 설레는 일이고. 이게 아침에 뭔가 설레는 일을 꼭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책이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책만큼 싼 게 없습니다. 그 학자가 평생을 공부한 거를 그렇죠. 그저 한 10,000원, 20,000원 주면은 네.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는 항상 가방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책이 있는 이상 소위 고독력은 내가 즐길 수 있지만 이 고독감이 왜 생길까 네. 할 정도로 저한테는 책은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책방을 하는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아주 감명 깊게 듣는데요. 의사로 계속 살아오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은 무슨 종교인이거나 또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좀 문과적 소양을 갖고 계신 큰 사회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까 이제 의과대학은 친구 따라 강남 가신 건데 그때 강남 안 가고 강북으로 가셨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성균관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정치하고는 너무 무관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는 직접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도 저놈이 워낙 잘난 놈이니까. 예. 저놈이 정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정치를 했지 않겠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우리 저희가 그 좋은 뿌리가 정치인을 네. 네. 될 뻔했는데 놓쳤습니다. 네. 그러신 것 사람 같아요. 만나기도 좋아하고 또 예. 일이 되게 하고 예. 네. 항상 이렇게
이 싸움을 말리는 이런 이제 좀 싸움을 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 적을 못 만들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방송의 타이틀이 성어지수에서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이에요. 네, 그 말은 이제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하자. 사람은 뭐 성숙이나 전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늘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나이들은 다 이제 됐는데 도대체 어른의 삶이라는 게 뭐야? 어른이 되면 아까 공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어른이 된 이후에 숙제를 웬만큼 해놓은 이후에 어른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그 말씀만 하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른답게 삽시다 아까 네. 그 책을 썼는데 네.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저 읽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목이 아마 요즘 하도 답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학생은 학생답고 네. 선생은 선생답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른답게 삽시다 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정말 했는데 이제 어른이 옛날에는 동네 모두가 어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어른이 없어져 버렸거든. 네. 어른스럽게 네. 좀 살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이제 책임을 이제 져야 되고 네. 저는 항상 이게 빚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빚을 갚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 제가 아까 사회 봉사를 좀 하고 살자는 것도 사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베풀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저는 어른답게 사는 길이 아닌가. 언젠가 오종남 교수가 나보고 이 박사 공자는 70까지 뭐밖에 못 살아가지고 공자의 인생후는 70세가 끝입니다. 근데 80 인생후이 없다. 근데 요즘 영감들이 80을 다 사니 이 박사 당신이 하나 만드셔. 네. 내가 그 자리에서요. 한 말도 마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은이라고 썼습니다. 사은. 네. 그러니까 은혜에 네.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건강하게 온 것도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국민들이 내 환자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나를 도와주고 오늘까지 살려진 것이지 살아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정말 베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산이라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 그 말씀을 새겨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다 지금의 자기가 뭐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뭐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죠. 온 거잖아요. 뭐 사회, 국가, 뭐 형제, 자매, 부모, 친구들. 그래서 빚을 많이 졌구나.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어른이다. 그게 어른이다. 그렇게 알아듣고 네. 오늘 우리 이시영 박사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분위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네. 이야기가 정말 네. 됐다는 게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라이나 생명이 후원하는 성어지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